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오늘 교재는 여러분 30페이지에 펴시고요. 취득세, 오늘 지방세 나갈 차례죠. 예. 펴놓으시고 30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중요한 거 배웠는데 징수 방법 배웠죠. 예. 우리 세금,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그러면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어떻게 합니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신고납부 방법으로 한다고 그랬죠? 예. 자, 이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신고납부를 만약에 불성실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가.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신고납부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요 다시 계산한 산출세에다가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만약에 가산세가 20만 원 붙었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면 합해가지고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 보내죠? 근데 그 고지서를 바꿔서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만약에 또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가 있었습니다. 취득세, 그 다음에 보세요.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애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지방세 네 가지 얘네들은 원칙 뭐합니까? 신고납부합니다.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고요. 자, 신고납부 원칙인데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이렇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세무공무원이 계산된 세금을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징수 방법 있죠? 지방세에서 이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정부부가가세 또는 부가가세 방법 또는 정부부가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 하여튼 고지서 날라오는데 납부기한이 있죠. 고지서에는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었는데 딱 두 가지만 알아도 돼요. 일단 어떤 거예요?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재산세랑 항상 같이 나오는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네들은 자 보통징수합니다. 물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또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하여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얘네들 보통징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산세라는 것은 자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인데 저 하나 빼먹었네. 정부부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정부부가세를 원칙으로 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애들 정부가세하고, 웬만한 나머지 이제 국세들 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웬만한 국세들은 뭐합니까? 예? 신고납부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국세들, 웬만한 국세들은 신고질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은 신고납부합니다. 가산세라는 것은 자 신고납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건데, 그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뭐 이렇게 부과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행정벌적, 벌과금적 성격을 부과하는데, 그럴 때 이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가산세는 하여튼 조세에 포함을 시켜서 합해서 이렇게 이제 고지서 보냈는데, 그 가산세는 조세는 포함시키지만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배웠고,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자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40%, 20%, 10% 이거 딱 깔아놓고 하루만 지나도,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한 기간 1일 얼마요? 0.03%. 1만 분의 3률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되죠? 예, 그잖아요. 멍하니 있지 말고. 자, 앞 동네 저 3명이 오늘 저 대답은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것 같아요. 아니구나, 포함해서 4명. 예? 자,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 가상금은 여러분요, 가상금은 그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나쁘게 한 내, 하여튼 미납부했다.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세금 나쁘게 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가상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자, 그럴 때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가산세와 달리 또 가상금 고지서 기재된 나쁘게 한이 있는데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요? 3% 일단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요? 나쁘게 한, 자, 이거 일단 일반 가상금 3%에다가 저 더해지는 가상금이 있는데 그걸 학자들이 중가상금이라고 하는데, 가상금에 더해지는 중가상금이요, 나쁘게 한 지나서 얼마씩이요? 매 1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매 1월 경고할 때마다 몇 프로씩? 1.2%씩, 1,000분의 10, 1.2%씩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모자까지 쓰고 와가지고 바카스 마시는 우리 그대, 네? 그대 오는 거 신경 쓰다고 말이 아까 엇갈렸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아직까지 모자까지 쓸 정도는 아닌데, 추위가, 그죠? 좋습니다. 패션이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웬 모자까지, 지금 모자까지 쓸 정도로 춥나? 저기, 아침에 이렇게 추웠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하면서, 딴생하면서 말이 꼬였잖아요. 하여튼 나쁘게 한 지나서 매 1월 경고할 때마다 1.2%씩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얼마예요? 언제까지만 중과상금부터요? 60개월까지만 중과상금. 그럼 1.2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이 최대 몇 프로? 72%까지 적용되고, 자, 그러면 일반 상금 3%에다가 합치니까 중과상금 72%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문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문은 어떻게 합니까?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 시기,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세 대상물, 아니, 그 납세무 확정이고,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물과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죠. 여기서 뭐 사족 들어가가지고 취득하고 뭐 60일이 경고하는 때 아닙니다. 취득하는 때 납세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할 의무가 생기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어느 때? 등기 등록하는 때.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본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납세물 추상적으로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일인데,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 있죠?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에 얘네들 납세물 성립합니다. 그래서 납세물 성립 시기가 얘네들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어느 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세는 원칙적으로 어느 때 납세물 성립합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소득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느냐? 과세 기간이 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할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이 되면 비로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그때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서 뭐 소득세,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양도하는 때,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 이걸 돌려야죠. 그래서 자, 보세요. 신고 납부하는 애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구체적으로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납세무자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가 어떤 거냐? 그럼 어떤 거예요?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애들,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얘네들 신고하는 때 원칙 확정되고,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원칙은 부가가세하지만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납세무자가, 그러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 선택할 때는 예외적으로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통징수나 정부부가세하는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됩니까? 결정하는 때. 그래서 원칙 과세권자가 과세중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원칙 결정하는 특정들인 국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원칙 결정하는 특정됩니다. 정부가 하는 애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걸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자, 확정된 납세문은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납세문 소멸 사유, 납부, 세금 납부하면 소멸하죠? 납부, 충당, 부과권의 철회의 주의소예요.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요 5가지고. 아닌 거, 소멸사유가 아닌 거,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결손 처분. 납세자가 행방불명이거나 그럴 때 일단 결손 처분하고 넘어갔다가 얘가 다시 나타나면 세금을 지저시 부과하니까 결손 처분도 소멸사유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부가 철회, 거기서 보냈다가 주소 불분명하니까 자 도달이 안 돼서 거기서 보냈던 걸 거둬들였다가 철회했다가 다시 주소 확인해서 보내니까 부가 철회도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취소하고 구별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살 붙여서 더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제1편 조세 총론 다 받고 제2편 우리 지방세에서 이제 취득세입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 자,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취득세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취득세는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지, 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지, 또 취득세에서 취득은 뭐고,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또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 시기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된다고 등등 얘기 드렸었잖아요. 다시 한번 그럼 볼까요,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면요. 오늘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 신청을 이의제기 문제를 제기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의제기 그 문제에 이의제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제가 기사 보니까 지난주 신문 기사 보니까 뭐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집단적으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수험생들이 뭐 대책위도 구성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들이 산업인력관리공단 그 직원이나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거 좀 막 그 시위도 한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뉴스에도 저 신문에도 한번 나왔으니까 뭔가 쫄아가지고 이 신청을 좀 문제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 몇 문제라도 그랬더니 내보니까 지금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하나도 안 받아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단 2차는 안 받아줬어요. 하나도. 제가 보기에는 합격생이 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추세는 1차는 좀 붙이고 2차는 좀 떨어뜨리고 이런 추세로 가는데 한 문제도 안 받았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합격생이 좀 나오니까 합격자가 수가 좀 기대에 좀 못 미치면은 이 신청을 좀 몇 문제를 더 받아주거든요. 명백히 틀린 거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거 좀 애매하다 싶은 것들을 받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어느 해는 합격자 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의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지금 안 받아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한두 문제씩이라도 받아주자 안 받아주세요. 하여튼 여러분들 내년에 그리고 또 지금 제 다음 카페 보니까 제 카페에 합격 후기 같은 거 지금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합격했다 통지서 받았다면서 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아마 강의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이제 글 올라올 거예요. 이제 계속 합격 후기 이제 합격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올라올 건데 여러분들도 내년에 이맘때 뭐 한 문제 이 신청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가슴 졸이면서 한 달 동안 울고불고 하면서 그러지 말고 넉넉하게 이렇게 합격을 하셔야죠. 그러려면 묵묵히 이 겨울을 하여튼 잘 견뎌내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묵묵히 전진하고 계속 공부는 습관이에요. 이거 운동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운동 계속 안 하다가 여러분들 보세요. 산에 한 번도 안 가다가 갑자기 산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다리 알배고 막 그냥 후유증 생기죠? 그리고 힘들고 숨도 차고. 근데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운동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 같으면은 또 쉽게 올라갈 수 있고 또 후유증도 적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매일 또 이렇게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지 하다가 만약에 한 일주일 안 하다가 2주일 안 하다가 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도 우리가 운동은 몸의 근육을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매일 운동을 조금씩 하면은 그 근육이 강화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몸짱되고, 자, 그런 것처럼 이 공부 똑같아요. 공부도, 뇌의 어떤 습관이나, 뇌의 습관이거든요. 공부도. 뇌의 습관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아직 뇌 기능을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뇌 쪽의 어떤 기능을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 안 한 분들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뭐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그냥 공부를 하는 건 해본 적이 없고 막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10년씩, 뭐 5년씩, 20년씩 손 띄었던 분들, 지금 새롭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게 버겁고 힘들지만 이것도 똑같아요. 저 운동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하다 보면요. 점점 더 그러니까 팔굽혀펴기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 처음에는 그 운동 시작한다 그러면 몇 개 못해. 근데 계속 꾸준히 하면 하나씩 더 늘어나잖아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도 처음에는 수업 50분, 1시간 듣는 것도 버겁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공부도 늘어납니다. 근육처럼. 자,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 우리 취득세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취득세는 선호 문제가 출제되는데 취득세 어떤 성격의 유세인지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각 세목별로 이 특징, 성격 이런 거 이제 파악하는데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냐 소개해드렸죠? 자,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또 어떤 것을 등록할 때,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어떤 것을 양도할 때 부과되느냐 각 세목별로요. 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취득이라는 게 뭔지, 취득의 개념과 유형,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이런 것들은 독립한 문제보다는 제가 그랬죠? 종합 문제 속에서 이렇게 지문 한 줄씩 나오는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취득세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 요거는 시험에 28회 시험에서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어요. 7회, 26회, 25회 계속 나왔습니다. 29회 시험에서는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독립한 문제도 나올 가능성도 아주 높고 또 안 나오면 종합 문제 속에서라도 납세 의무자는 또 나온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취득세 또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 시기.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죠. 제가 28회 시험에 지난 28회 시험에 나왔고요. 독립한 문제로 가끔 나오는 건데 28회 시험에 안 나오면 제가 29회 시험 나온다고 그랬고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제가 그 평상시 수업 잘 들었던 분들은 뭐 소유권 이전고실에 다음날, 요거 항상 쏙 빼서 다음날을 빼서 나오니까 소유권 이전고실 나오면 다음날을 봐라. 항상 그래서 리듬을 타면서 계속 했던 건데 그거 정답지문으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29회 시험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단 주요 내용만 몇 가지 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과세 표준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는, 자, 그래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것은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은 시험에 또 29회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인데 몇 문제 나오냐가 문제예요. 세율에서 2문제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세율에서 이번에는 1문제 나왔고 과세 표준은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는데 하여튼 독립한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뭐 과세 표준과 세율은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자, 그 신고 납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또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이런 것도 시험에 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취득세는 비과세 되느냐. 자, 이 비과세 부분은 독립한 문제로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최근에 올해 28회 시험에서는, 지난 28회 시험은 재산세에서 독립한 문제로 나왔고 취득세 비과세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습니다. 올해는 뭐 독립한 문제로 가능성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역시 또 한 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취득세를 공부하고 출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지난주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거. 자, 그럼 오늘 30페이지 여러분 보십니다. 30페이지 제1절 개요 및 취득의 유형입니다.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봅니다. 30페이지 보시니까 개요 및 취득의 유형인데 취득세의 의미 특징입니다. 의의를 보니까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요. 줄 글 필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취득가에게 법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주소지가 아니라 물건 소재에 관할하는 특별시광시도,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뭐 이런데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 보시니까 특징도 줄글 필요 없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취득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수익세 성격을 갖는 재산세와 달리 재산권의 이전을 계기로, 취득하면 소유권이 이렇게 오잖아요. 재산권의 이전을 계기로 나타나는 담세력, 세금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포착하여 과세는 유통세적 성격과,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뭐라고 그랬어요? 유통과세.
자, 취득하면 소유권 오고 양도하면 가고 왔다 갔다. 그죠? 유통세력 성격과 재산권의 취득 행위자에게 과세는 행위세력 성격을 갖고 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가 있고 그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력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 글 필요 없어요. 아이고, 줄 글라고 막 하는 거. 저희가 학자들이 하는 거고, 처음에 공부할 때 그냥 이런 얘기들은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기초 이론할 때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그 박스 안에 보니까 사람이 있죠? 예, 관공서가 있고. 자,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요. 사실상이란 말 속에는 이제 등기 없이도 이런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등기 전 안 받았어도 취득세 대상 법에 열거된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그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자, 물건 소재지 특별시관시 도에 특광도에 물건 소재지 특광도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동그라미 1번 특징을 보면 행위세고요. 줄 긋지 마세요. 자, 그냥 읽어봅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과세는 세금이고, 응능과세, 취득세는 응할 응이고, 능은 조세부담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세금.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 그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 뭐라고 하냐? 응능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물세 이게 뭐냐? 요건 이제 요것도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물세 시험에서 다음 중 물세인조세는 인세인조세는 안 나와요. 앞에 조세분류 부분에서 있었던 건데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한다고 넘어온 건데 여기 한번 보세요. 말 뜻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물세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자, 그래서 물세는 세금 계산할 때 납세 의무자 있죠.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요. 사람은 안 보고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 고려하지 않고 세금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 계산하는데 어떤 게 물세를 취하고 있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우리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다만 토지는 제외하고요. 토지를 보유할 때를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것을 보유할 때는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자, 취득세는 물세다 보니까 여러분요. 취득세는 물세다 보니까 세금 계산할 때 자, 이 취득하는 물건이 1억이다. 1억짜리 물건을 내가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그 취득하는 물건 1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가 계산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또 단독 명의로 취득하든 공동 명의로 취득하든 취득세는 세금 계산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에?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부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공동 명의로 살 때 단독 명의로 사든 아니면 부부 공동 명의로 사든 취득세는 똑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부 공동 명의로 사면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절세에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부 사이좋게 공동 명의로 부동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도 배웠지만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하는 게 좋고요. 부동산 현재 현행세법 체계에서는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해서 하는 게 좋고, 남편 명의로 그냥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남편 명의로만 다 어떤 그 신랑을 보면, 어떤 주부수강생이 상담한 그 주부수강생 보면 집이 한 2채가 있는데 또 하나 집을 사는데 그걸 갖다 또 남편 명의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부수강생이 이제 요 세법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신랑한테 여보 명의 이거는 이제 이번 거는 내 거로 해야지 당신 명의로만 다 갖고 있으면 안 좋다고 내가 배웠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도 신랑이 하여튼 자기 명의로 무조건 한다고 해가지고 안 신세요. 그래서 그 주부수강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제 신랑이요, 제가 분명히 집이 2채가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를 또 신랑 명의로 한대요. 요번엔 거는 제 명의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그거 신랑이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교수님이 가가지고요, 저희 신랑한테 말 좀 해주세요. 남의 집 그 일에 내가 왜 껴들어? 누구 명의로 하는지 그 알아서 둘이 해결할 얘기지. 제가 괜히 그래서 그냥 난 모르고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하여튼 취득세는 그러니까 단독 명의로 취득하든 공동 명의로 취득하든 세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똑같아요. 왜냐하면 취득하는 물건만 보고, 취득하는 자의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취득하는 물건만 보고, 그 취득하는 물건이 1억이다? 1억 곱하기 세율에서 세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한번 좀 더 들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만약에 광명시에 있죠? 경기도 광명시에
A라는 어떤 주택을 취득합니다. 취득하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라고 할게요. 또 같은 또 경기도 광명시에서 B주택도 취득해요. 가격이 만약에 3억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취득세 계산할 때 A주택과 B주택을 갑이다 취득하니까 취득가격을 합해가지고 8억 곱하기 세율 해서 취득세 아닙니다. 그냥 취득하는 자의 인적상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하는 물건만 봐요. 자, A주택 가격이 얼마냐? 5억 원 곱하기 세율해서 취득세 계산합니다. 또 B주택은 취득한 가격이 3억 원이야. 그럼 3억 곱하기 세율해서 취득세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도 등기할 때, 등록할 때 그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재산세 부과할 때 광명시장은요, 우리 관할 구역 내 A주택도 B주택도 갑소유야. 취득가격을 합해가지고 8억 곱하기 세율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 이 주택 같으면 물건만 봐요. A주택 재산 가액이 5억 원이야? 5억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 B주택은 B주택 가액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 각각 이렇게 물건별로,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27회 시험 때 정답짐으로 나온 것이 이거에 있었어요. 틀린 거 옳은 문제에서 동일한 당의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O, X요. X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배우는데도 이런 문제 나오던 거 27회 시험 나온 거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세냐 인세냐 시험에서 직접 묻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계산할 때 주택분산세는 어떻게 한다?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이거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인세예요. 물세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인세인데 인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사람을 봐요. 그래서 사람을 봐서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을요 고려해요. 사람을 보고 고려해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결론적으로 합산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합산과세. 그래서 어떤 게 인세를 취하냐 그러면 재산세에서요. 주택 같은 것은 건축물은 물건별로인데 재산세에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을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보세요. 을이라는 사람이 또 이번에 경기도 광명시에 만약에 A라는 어떤 상가 토지를 갖고 있어요. A 상가 토지. 만약에 가격이 예를 들어서 A 상가 토지가 만약에 30억 원짜리다. 그 다음에 또 같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B 상가 토지도 갖고 있어요. 가격이 만약에 20억 원이고요. 만약에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시 상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가격이 10억 원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과 달리 토지는요, 자 광명시장은요, 시장군수구청장은요, 자 그 소유자 인적상을 고려해요. 우리 관할구역 내 A 상가 토지도 을소유인데 B 상가 토지도 을소유야? 그러면 이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는 얘네들 상가 토지는 요 소유자별로 합해가지고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요 50억 원 이렇게 합한 가격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노원구에 있는 것은 당연히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노원구에 있는 것은 노원구청장이 세금 계산해서 요거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서 징수하고요. 자, 딱 보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는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당의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런데 전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의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합산하고요. 그래서 재산세의 경우에 토지만 인세력 성격이 있습니다. 원칙은 물세인데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여러분 줄여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얘도 인세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 주택을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주택을 갖고 있어요. 또는 토지를 여기저기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을요. 개인별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 가격을 합해요. 그래가지고 합했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자의 인적상을 고려해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하잖아요.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그래서 인세입니다. 또 양도소득세도 여러분요 인세예요. 양도소득세도 인세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을요 1월 달에도 팔았어요. 5월 달에도 팔았어요. 12월 달에도 팔았어요. 그러면 그 각각
각각 발생한 그 양도소득을 전부 다 마지막에 12월 달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다시 그 마지막에는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그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뭐예요? 인세입니다. 자, 그래서 물세는 세금 계산할 때 납세무자 인적 사항 꾸리지 않고 물건만 보고 물건 각각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합니다. 예? 근데 인세는 납세무자 인적성 고려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고? 합산 과세하고. 자,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뭡니까? 물세. 근데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뭐예요? 인세, 합산과세. 중간에 딱 껴있는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런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럴 때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도 있다. 이거잖아요. 양다리 걸쳤잖아요. 아유, 그래서 이 자세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방향만 틀면 이게 이제 쇼트트랙 되는 건데 이제 동계올림픽 열리잖아요. 우리가 동계올림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근데 뭐 동계올림픽 그러면 많은 게 있어야지 뭐. 동계올림픽 그러면 저희들이 주로 금메달 딸 수 있는 것은 쇼트트랙. 그리고 요즘은 스피드 스케이팅인가 그것도 좀 잘하더라고요. 김연아가 없으니까 이제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거의 금메달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컬링인가? 그 구슬 같은 거 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요즘 한국이 잘하는 것 같더라고. 글쎄, 그거 빼놓으면은 스키나 이런 거에서는 거의 우리가 안 될 것 같고. 어떤 간에 하여튼, 자, 보세요. 원칙은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물세고, 자, 종부세, 양도세, 국세 두 개의 주요 세목은 인세 합산과세하는데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고개를 드시고 토지의 경우만 뭐라고요? 인세적 성격이 있다. 양다리 걸쳤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거기 동그라미 3번 박스 안에 물세에다가 가로 열고 요거 써놓으세요. 개별과세 그리고 가로 닫고. 자,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그러니까 취득하는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한다. 동그라미 3번 물세 옆에다가 가로 열고 개별과세 가로 닫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의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깔려놓은 공통적인 성격이 있었잖아요. 5개 주요 세목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고, 독립세고, 보통세고, 종가세고, 정률세율 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 과세, 6번 현황부가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건지 요걸 이제 쭉 설명을 드립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쪽에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면 자, 많은 내용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자, 부동산 세법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법과요,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건데 이걸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법에 나오는 것을 제가 좀 각색해서 풀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귀속의 실질이요. 자,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실질 권리자. 어떤 재산에 대한 실질 권리자가 있어요. 자, 근데 등기등록 명의자가 있어요. 등기등록 명의자가 있어요. 그러면 대개는 여기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이냐? 자, 세금은요, 등기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켜라. 그래서 이 실질 권리자가 자,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 부동산세법 공부하다 보면 누가 납세 의무자냐? 그러면 명의와 상관없이 그 실질 권리자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물론 예외도 있어요. 원칙이니까. 그래서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용의 실질,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 첫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사실주의 과세하라. 사실주의 과세. 필기하지 말고 일단 설명을 들었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사진으로 찍어 가시던가 필기하시던가 하시고 여기 보세요. 사실주의 과세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주의, 실질주의라고도 하는데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건데 무관하게 과세한다. 자, 무슨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제가 첫 주에 이제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자, 부동산을 매매한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계약금, 중도금, 자, 우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그러면 잔금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랬어도 이 을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가지고 이 취득자 을에게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또 이거 보유할 때 있잖아요. 등기 전까지 안 됐어도 과세 기준 6월 1년제 잔금 치르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을에게 재산세도 부과돼요. 또 등기 전까지 안 됐어도 잔금 받았을 때 매도인 갑은요. 이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양도자 갑에게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기와 무관하게 등기되지 않아도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등기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지적공부상, 나중에 이제 배우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가 하는 부분, 하여튼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때 있잖아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돼요. 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과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되지 않은 차량 같은 거 취득할 때 취득세도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록과도 무관하게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또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이게 무허가건축물이에요. 무허가건축물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무허가건축물을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됩니다. 무허가건축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자,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우리 주요 세금들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렸더니요. 자, 예전에 싫어합니다. 예전에 수강생들이 우리 여기 이 강의실보다 조금 더 길을라나? 좀 더 긴 강의실 있죠? 강의실에 수강생들 빽빽히 앉아있는데 막 쫙 빽빽히 앉아있는 강의실에서 어떤 수강생이 저쪽 뒤에서요, 손을 들어. 내 수업 시간에 손 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죠? 아니, 저기, 그 무허가 건물 같은 거하고 대포 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어떻게 알고 적발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수강생분이 계십니다. 공부하는 수험생이 그런 쓸데없는 걸 왜 생각하고 있냐고. 아니, 무허가 건물을 과세당국에서 어떻게 적발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대포 차량을 어떻게 적발해서 세금을 부과하냐. 이런 거 우리가 걱정을 왜 하냐고, 수험생이. 진짜. 그냥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뭐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세 과세 대상인 거 아닌 거 나올 때 미등기된 토지, 미등록된 토지, 무허가 건축물 이런 거 나올 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는 그런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주의입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있잖아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등 있잖아요.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예요. 이거하고 이제 상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형식주의 과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출 때 부과하는 건데 형식주의 과세. 이거는 등록면허세가 그래요. 나중에 이제 등록면허세 할 때 이 형식주의 과세가 어떤 건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현황부과라. 현재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데, 현황부과라는 건데,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공부상 현황이야. 공부상 현황. 그럼 공부 그러면 뭐냐면, 자, 공부는 공적 장부의 줄임말이에요. 이런 것도 기초이론에서 꼭 설명하고 넘어가야지, 대충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뭔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꼭 질문이 나중에 들어옵니다. 꼭 질문이 들어와요. 공부가 뭐예요? 꼭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꼭 설명합니다. 기초이론에서. 공적 장부의 줄임말이에요. 공적 장부. 그래서 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이런 공적 장부요. 공부상 현황과 그 다음에 사실상 현황이에요. 실제 사실상의 현황이 원래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 부과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취득세 같은 세금은 대개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양도소득,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양도소득세 같으면 왜 이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날들 봤더니요. 이런 날을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어떤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토지대장에 농지로 등재가 돼 있어요. 자, 공부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농사 안 짓고요. 농사 안 짓고 나대지 상태예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 이 토지에 대해서 농지로 보느냐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 확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축물 주택이에요. 주택. 근데 실제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합니다. 어떤 주택인데 보면 우리가 졸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단독주택인데 아이고 졸음이 아침부터 그냥 막 쏟아지남. 아유 어젯밤에 그냥 뭐 공부했나 뭐 어젯밤에. 자, 그래서 막 자 봅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인데 보면 이게 음식점 하는 그 주택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그 광명시도 광명시는 저쪽 그 바밀로 그쪽에 음식 문화거리죠? 음식 쫙 있잖아요. 저도 거기 가끔씩 오는데 거기서 또 여러분 여기 하여튼 집 가까운 데서는 제가 강의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막 만나면 좋고. 근데 어떤 곳은요, 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제 수강생들 쫙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인강 수강생들을 그렇고 얼굴을 제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무서운 거죠. 그 사람들은 날 아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사람들. 제가 그래서 이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제가. 예전에 그 어느 곳인가 여행 가다가 있잖아요. 뭐가 급해가지고 뭐가 필요해서 뭘 살라고 마트 그 지역의 어떤 지방에 무슨 롯데마트인가 이마트 같은 그런 마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트를 들어가서 물건을 뭘 좀 사려고 딱 들어가는 데 있죠. 왜 마트에서 어떤 여자가 있잖아요. 굉장히 막 반갑게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어떤 지역에 그냥 지나가다가 들린 거니까 나는 당연히 저는 모를 거로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있잖아요. 막 웃으면서 막 반갑게 웃으면서 달라오더니 혹시 강수영 교수 아니냐고 그러길래 맞다고 그랬더니 제 손을 막 잡으면서 아이고 막 제가 강의 들었다고 하면서 막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반갑게 인사는 했지만 돌아가면서요. 야 진짜 살아가면서 조심해 진짜. 아이고 진짜 막 그런 정도 있는데. 자 여러분 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전에 광명 이쪽에 보니까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 멀쩡하게 단독주택인데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그죠? 음식점 하나.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양도일 현재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도 양도예요. 그러면 자, 요거 주택 양도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양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양도속세는. 자, 그럴 때 어떤 거로 볼 것이냐는 건데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라. 이게 현황부가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농지나 주택으로 공부상 돼 있어도 자 이런 날 봤더니 농사 안 짓고 상가 그럼 이런 것으로 자 사실상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 이게 현황부가 원칙입니다. 자, 이쪽에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저쪽 끝에 가야 되겠네요. 지금 칸이 좀 모자라가지고. 자, 이쪽 한번 와서 보시면요. 하나만 더요. 실질과세 원칙에서 내용의 실질에서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 더 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거래 내용의 실질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배우자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배우자 직계존비 속 간에요. 자, 매매를 합니다. 양도. 매매를 해요. 자, 그러면 겉모습은 양도인데 속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봐라.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양도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요. 대가가 없다고 봐서. 그래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다 말고 남편이 자기 부인을 깨워가지고 여보 일어나봐. 내가 가만히 좀 자다가 생각해보니까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요걸 3억 5천에 사는데 이게 5억이 됐잖아. 당신이니까 내가 특별히 3억 6천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둘이서 연락에 매매계약서 쓰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막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봤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실제로 물어본 거예요. 교수님, 저희 친정아버지가 집 하나를 저한테 좀 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옛날에 친정아버지가 한 2억 정도에 사셨대요. 근데 지금 이게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4억 정도 된 걸 그냥 저한테 주면은 이거 증여세 많이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에 샀었는데 2억 한 1,000만 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파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매매계약서 쓰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보세요.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돼요. 양도세가 아니라 뭐? 증여세가. 근데 증여하는 게 좋은가요? 양도하는 게 좋은가요? 이거는 어떤 게 100% 유리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제 증여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억이다 그러면 보세요. 4억짜리를 지금 증여해요. 그러면 증여세는 그 4억 현재 증여일 현재 그 4억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돼요. 그런데 근데 또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이런 거예요. 양도세는 2억에 사는데 2억에 팔았어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도세 안 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반드시 유리하냐는 따져봐야 돼요. 또 어떤 간에 보세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울 얘기고.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양도세 부과되지 않아요. 근데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가 있으면 깨질 수 있죠. 그래서 배우자식 김속간에도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배우자식 김속간의 양도는 뭐 한다고요? 증여. 무슨 한 입을 놓고 사는 부분속간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자, 다시요. 실질과세원칙. 자,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요.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켜라? 실질 권리자에게. 명의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사실주의 과세하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합니까? 무관하게 과세한다.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등록면허세 빼놓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냐면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거기 거기 사실주의 과세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박스 안에 사실주의 과세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거기다 써놓으세요. 사실주의 과세 거기다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렇게 써놓으시고 현황 부과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라.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요 말을 이해하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니까 지방세고 취득세는 특별시황시 도세, 특광도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자, 성격,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뒤로 넘어가서 33페이지 있잖아요. 제2절 과세 대상이요.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인지 요걸 이제 살짝 살펴볼 건데 고개를 드시고요. 자, 그래서 취득세 다시요. 취득세 과세 주체는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도 당연히 과세 주체가 되고요. 취득세는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과세하는 세금이고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요. 그죠? 취득세는 물세예요, 인세예요? 물세입니다. 취득하는 물건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한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독 명의로 취득하든 공동 명의로 취득하든 자, 상관없다.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취득세는 공부상 현황과 취득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자, 요 얘기를 아시면 되고 잠시 쉬었다가 과세 대상, 취득의 개념, 유형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